1. 프롤로그 골목의 불빛.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가로등은 희미했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그 골목 끝에는 작은 포장마차 하나가 서 있었다.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는 어묵 냄비 앞에 서 있는 건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앳된 소년이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 고작 18살. 민수는 이른 새벽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밤에는 이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팔았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농담처럼 말했다. 야, 넌 세 개의 직업을 가진 남자네. 민수는 그 말에 씩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고 동생은 아직 중학생이었다. 집안의 모든 짐이 민수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대학? 친구들처럼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다. 민수에게는 그저 오늘 하루 버텨내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 그러나 그 어두운 골목 불빛 속에서도 민수의 눈동자는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 이 길 끝에 내가 만든 빛을 세우고 말 거야. 그는 매일같이 그렇게 다짐했다. 이 어린 시절과 상처. 민수의 어린 시절은 늘 부족함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온갖 일을 전전하다 병을 얻었다. 동네 친구들은 그를 놀리곤 했다. 야, 너네 집 왜 그렇게 가난해? 너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보다 더 큰 열망이 피어났다. 나는 꼭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남들보다 빠르게 현실을 깨달았다. 내가 기댈 곳은 없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상처이자 동시에 무기였다. 3. 첫 번째 도전 포장마차의 밤. 민수가 포장마차를 운영한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곳은 그의 작은 세상이기도 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소주잔을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민수는 그 곁에서 묵묵히 어묵을 끓였다. 민수야, 넌 아직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 술에 취한 직장인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그 안에서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어느 날은 대학생 손님이 들려준 이야기였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데 요즘은 작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투자받을 수 있어. 민수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포장마차는 그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학교이기도 했다. 4. 공부의 시작. 중고 노트북. 민수는 포장마차에서 번 돈을 모아 중고 노트북 하나를 샀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키보드는 눌리지 않는 키가 절반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노트북이 세상을 여는 창문이었다. 새벽이 되면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트북을 켰다. 유튜브 강의, 해외 창업 사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방법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다. 영어 자막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전을 옆에 두고 한 단어씩 뜻을 찾아가며 적어 내려갔다. 노트에는 빼곡히 아이디어가 적혀갔다. 헌옷을 팔 수 있을까? 직접 만든 걸 온라인에 올리면 팔릴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첫 창업 실패의 연속. 20살이 되던 해 민수는 마침내 첫 도전을 시작했다. 포장마차에서 모은 500만 원으로 중고 의류를 사들여 온라인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 고객은 불량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두 번째 고객은 배송이 늦었다며 악성 리뷰를 남겼다. 사기꾼 아니냐? 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민수는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자료를 찾고 포장과 배송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6. 리폼 패션의 발견. 민수의 인생을 바꾼 건 우연히 본 SNS 영상이었다. 헌 청바지를 자르고 꿰매 멋진 가방으로 만드는 장면. 이거다. 민수는 확신했다. 그는 당장 중고 재봉틀을 샀다. 손은 서툴렀고
바늘에 찔려 피를 보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연습했다. 낡은 옷이 새 옷으로 변하는 순간 민수는 희망을 보았다. 7. 작은 성공 입소문. 민수의 첫 리폼 가방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고객은 리뷰에 이렇게 적었다. 정말 특별해요.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같아요. 그 한 줄의 리뷰가 불씨가 되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이 퍼졌다. 학생들이 그의 제품을 사진 찍어 올리기 시작했고 매출은 한 달에 20만 원에서 8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으로 뛰었다. 민수는 드디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8. 위기 사기와 배신. 그러나 성장에는 언제나 위기가 뒤따랐다. 협력업체가 재료비를 들고 잠적해버렸다. 택배 파업으로 배송은 지연됐고 고객들은 클레임을 쏟아냈다. 악성 댓글과 조롱이 이어졌다. 역시 너 같은 애가 뭐래? 민수는 다시 무너져 내렸다. 9. 어머니의 편지. 그때 병원에 있던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장. 민수야,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라 꿈이 없으면 더 힘든 거야. 그 한 문장이 민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10. 재도전 브랜드의 시작. 민수는 브랜드명을 만들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이 리폼하는 과정, 제품을 포장하는 장면, 고객의 반응을 진솔하게 담았다. 점점 그의 이름은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외 브랜드에서도 협업 문의가 들어왔다. 작은 방에서 시작된 브랜드는 점점 커졌다. 11. 성공 쇼룸 오픈. 2년 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쇼룸을 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그의 꿈이 현실이 된 증거였다. 언론은 그를 젊은 자수성가 CEO라고 소개했고 매출은 연 10억 원을 돌파했다. 12. 진짜 행복 가족. 민수에게 진짜 행복은 숫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갚은 날, 동생이 대학에 합격해 환하게 웃던 날. 그날 그는 진정한 성공을 느꼈다. 13. 에필로그. 민수는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나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기는 게 내 목표다. 어두운 골목의 포장마차 불빛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이제 수천 개의 네온사인처럼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도 또 다른 청년들의 길을 밝히고 있다.